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유연입니다. 벌써 그 S맷의 모듈 B를 저희가 1강, 2강, 3강 차례차례 공부를 해봤고요. 오늘은 파트 1의 마지막 수업 시간인 4강을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모듈 A를 이제 패스하시고 모듈 B를 공부하는 분이 대부분이라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면, 모듈 A는 실제 고객을 상대하는 서비스 커뮤니케이션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듈 B는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서비스 전문 경영인으로 성장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거기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 결국에는 전면에 나서 있는 서비스 경영의 뒤쪽에서 지원해주는 업무들도 충분히 가능한 사람들을 길러내기 위한 과정이라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서비스 세일즈 및 고객 상담 파트 1의 마지막 부분이자 서비스 필드에서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개념인 MOT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OT 분석 및 관리라고, 실제 MOT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실제 MOT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실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인지 개념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를 해보고, 그 MOT 사이클과 MOT 차트가 또 뭔지, 그게 나의 업무에 어떻게 좀 적용을 해서 내가 더 관리자로 거듭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강 복습 문제부터 풀고 저희가 파트 1을 좀 정리하는 개념으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서비스를 실천하게 해주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번 세일즈맨 스스로 고객 서비스 수준을 정한다. 거래 전, 도중, 이후까지 항상 고객을 탐색한다. 고객 기대 이상으로 많이 약속하고 많이 제공한다. 서비스의 기준을 공식 문서로 작성하여 고객과 공유한다. 자, 고객에게 정당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면 그 고객과의 비즈니스를 포기한다. 보면 1번부터 5번까지 이 부분이 조금 아리까리해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거고, 정확하게 답이 고객 기대 이상으로 많이 약속하고 많이 제공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고객이 원하는 것만큼 해줄 수가 없다고 하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서로 인지를 해야지, 고객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약속하고 더 많이 해주겠다라고 먼저 약속을 해버리면 나중에 그 부분이 또 컴플레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숙지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적절하지 않는 것은 답이 3번이고요. 자, 두 번째 문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각 유형별로 컴플레인을 하는 고객을 어떻게 응대할 것인가를 좀 배워봤었는데요. 우유부단한 고객일 경우에는 어떻게 상담을 하는 것이 옳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화 도중에 반론을 제기하거나 자존심을 건드리는 행위는 금기사항이다. 사실 이 1번은 우유부단한 그 고객이건 자존심이 강한 고객이건 어떤 고객이든 간에 이런 부분들은 다 안 되겠죠. 하지만 저희가 이게 시험을 위한 공부 부분이기 때문에 우유부단한 고객은 그 포인트로 어떤 것은 건드리면 안 되는지가 저희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번은 시기적절한 질문을 해서 고객이 자신의 생각을 솔직히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자, 답이 바로 이거죠. 우유부단한 것은 본인이 뭘 원하는지 계속 갈팡질팡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시기적절하게 고객님이 원하시고 고객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좀 던져서 그 부분이 고객이 그래 내가 원했던 게 이거지, 내가 원하는 물건이 이거였지 라고 스스로 조금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좀 해줘야 된다라고 했고요. 3번은 정중함을 잃지 않고 냉정하고 유연하게 대처한다. 그리고 저돌적인 고객한테 이렇게 하는 거죠. 4번은 우회화법을 사용해서 고객으로 하여금 사실 말하도록 유도한다. 5번 합의를 지원하고자 하는 고객의 의도를 경계한다. 각 1번부터 5번까지 사실 모든 고객을 상담할 때 우리가 조금씩은 신경을 써줘야 되는 부분이지만, 각 특성에 따른 고객 유형의 상담 기법을 제가 좀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반론을 제기하거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은 전문가적인 고객을 상담할 때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3번과 4번은 일단 빈정거리게 나오고 저돌적으로 행동하고 그런 고객들은 저희가 상담을 할 때 저희 역시 기분이 좀 나쁘잖아요. 그럴 때 바로 이에는 이 눈에는 이라고 해서 바로 같이 저절도로 나가는 게 아니라, 같이 빈정거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저희는 의연함을 유지하고 그분들이 얘기하는 걸 좀 들어주는 입장을 좀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5번은 지나치게 사교적인 고객.
지나치게 사교적인 고객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목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했던 말 또 하고 싶은 말 또 하고 좀 배가 산으로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합의를 지원하고자 하는 고객의 의도를 경계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목표를 향해서 같이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담 기법을 쓰는 겁니다. 각 유형별로 어떻게 상담을 하는지 각각 포인트들이 있었어요. 그 포인트들을 여러분이 조금 숙지를 해주시면 이런 문제는 간단하게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3번은 고객의 생각을 바꾸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본인의 생각을 바꾸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타인의 생각, 그것도 나로 하여금 뭘 사겠다라고 하는 그 고객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1번부터 우리가 보기를 한번 볼게요.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창조적 대안을 제시한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세일즈맨이, 그리고 나를 상대하는 그 종업원이 나한테 얘기를 하네? 나 그 부분 생각도 못했는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나한테 기회를 주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두 번째, 고객의 결정 기준을 조사해서 그 이면에 있는 것을 밝혀낸다. 3번, 고객의 중요 기준 충족 시 오는 제한이나 불이익을 설명한다. 4번은 고객의 중요한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려울 때는 그 기준이 중요하지 않다고 설득한다. 5번은 고객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가격보다 핵심적인 기준으로 만든다. 여기 보면요. 5번 좀 보세요, 여러분. 어떤 고객은 나는 물건이 질은 조금 떨어져도 내가 페이할 수 있는 적당한 가격선에서 맞춰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고객이 있을 거고, 나는 조금 돈을 더 주더라도 내 기호에 딱 맞는 물건을 사겠다라고, 모든 고객들은 자기가 물건을 고를 때 중요시 생각하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좀 비싸기는 하지만 그 고객이 그 비싼 그 가격보다는 질이나 디자인이나 그런 부분을 조금 AS나 그런 부분을 더 중요시 생각하는 고객이라는 느낌을 받았다면 그 부분을 좀 포커스로 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실제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기준과 고객이 생각하는 중요한 기준이 다르다고 할지언정 고객한테 고객님 그 부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고객의 생각을 반론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중요한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렵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부분을 맞춰드리기가 어렵다고 했을 때는 솔직하게 그 부분을 맞춰드리기 어렵습니다라고 사실대로 말씀을 드려야지 그거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반론을 하는 것은 굉장히 판매자 입장에서 상담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실제 지금 세일즈를 하시고 계신 분들이나 관리자 분들이라면 내가 내 밑에서 세일즈를 하는 나의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단순히 예전처럼 고객은 왕이다 해서 고객이 원하는 모든 것을 주는 게 더 이상 서비스 세일즈는 아닙니다. 어떻게 더 영리하고 더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고객과 저희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갈 것인가, 그 부분에 저희가 관계 마케팅 부분도 함께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기준이 중요하다라고 거부하거나 반론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합의점을 좀 찾아가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3강의 복습 문제를 좀 풀면서 이제 파트 1의 서비스 세일즈의 개념과 그리고 어떻게 유형별로 저희가 상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같이 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건지를 같이 배워봤는데요. 자, 오늘은 드디어 MOT의 개념을 좀 배워볼 겁니다. MOT는 여러분 스웨덴 마케팅 학자인 리처드 노만이 서비스 질 관리에 처음 사용했던 단어로 저희한테 익숙해져 있는데요. 문제를 저희가 풀기 때문에 리처드 노만이라는 이름은 한번 리처드 노만이라고 숙지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투사가 소의 급소를 찌르는 짧은 순간을 얘기하는 건데 피하려고 해도 절대 피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순간을 말한다고 합니다. 서비스를 하다 보면 그 고객과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고객이 저희 매장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접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한테 질문을 했을 때, 그리고 뭔가 제가 다른 질문에 대답을 하거나 다른 물건을 또 고객한테 소개를 하거나 여러 부분들 사이에 굉장히 작은 디테일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고객을 대할 것인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해서 MOT의 개념을 같이 공부를 해볼 겁니다.
실패가 허용되지 않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다. 그 부분을 자칫 놓쳐버리면 전체 서비스의 질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 전체 거래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디테일하고 작은 부분이라서 저희가 놓치기 쉽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을 바로 MOT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러면 고객이 조직이나 직원과 접촉하는 접점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과 직원의 품질에 대해 어떤 인상을 받는 순간이나 사건, 이렇게 그 MOT의 개념을 서비스로 좀 가지고 온다고 하면 말은 정말 길죠. 하지만 고객과 내가 상대하는 그 순간순간에 고객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그리고 실제 그 부분을 내가 실수를 하거나 미스를 했을 때 고객이 전체 우리의 서비스의 질에 대해서 요건 안 되겠는데 라고 불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접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MOT에는 하드웨어적인 요소와 소프트웨어적인 요소와 그 휴먼웨어적인 요소가 총 집합해서 이 부분이 다 어우러져서 다 정리가 되었을 때 MOT가 관리가 된다. MOT가 잘 이루어져 있다라고 저희가 설명을 하는 거고, 실제 교재에 보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와 휴먼웨어에서 MOT의 3요소라고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 하드웨어에 속하고 소프트웨어에 속하고 그리고 휴먼웨어에 속하는지, 실제 저희 그 A 모듈을 주로 하는 서비스 필드에서 직접 고객을 대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휴먼웨어 쪽을 훨씬 더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 저희 모듈 B를 준비하는 관리자급으로 성장하고자 하고 실제 관리를 하고 계신 분들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역시 어떤 부분에서 서비스의 질을 판가름 할 수 있는지 충분히 숙지를 해주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3요소라고 여러분이 좀 숙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MOT는 사이클 전체의 관리가 중요한데요. 한 접점만 중요시 생각해서 한 접점만 성공으로 이어진다고 해서 전체 서비스의 질이 아주 높다, 아주 퀄리티가 좋네라고 성공이라고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각 접점마다 아주 디테일하지만 그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실제 서비스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전체의 관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MOT의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제공하는 사람과 제공받는 사람의 입장은 너무너무 다릅니다. 실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지금 여기 서서 여러분께 강의를 하는 사람이고 여러분 제 강의를 보고 있는 분들이시잖아요. 실제 저도 학생으로 여러 가지 오프라인 수업을 듣고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학생일 때는 졸려요. 그런데 이렇게 선생으로 좀 서 있으면 하나라도 더 이게 학생들한테 나눠주고 싶은 생각에 막 이렇게 열정을 불어넣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에 따라 태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생각도 많이 바뀐다는 건데, 이 MOT의 개념에서는 좀 고객의 관점에서 그 MOT의 접점과 사이클을 좀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이 역지사지가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시죠? 결국에 사람은 남 눈앞에 전봇대보다 내 눈앞에 이쑤시개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게 바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저희 일상이나 그 직업 자체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하고자 하고 그 일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하면, 실제 다른 사람들보다는 타인의 입장에서 타인을 배려하고 고려하는 것이 조금은 더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MOT의 개념을 알고 저희가 문제를 맞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 서비스 필드에서 지금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관리자로서 나의 밑에 제 직원들을 서비스 필드에서 일을 하도록 교육하는 교육자의 입장에 계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고객의 관점에서 관리를 좀 해줘라, 고객의 입장에서 좀 더 생각해봐라 라고 그 마인드로 내 몸으로 좀 느끼게끔 교육을 하고 실제 자기 스스로도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MOT의 사이클과 차트라는 게 저희 교과서에 나오는데요. 말 그대로 사이클은 원으로 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차트는 그거를 표로 만들어서 내가 미스하고 놓치는 부분은 없는지 조금 더 살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제 사이클은 고객이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사건의 연속적인
그 연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희가 실제 물건 사러 들어갔을 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종업원이 나한테 반갑게 인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반갑게 인사는 했어요. 손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인사를 해서 내가 물건을 고를 때 내가 실제 그 매장에서 물건을 고르는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질문을 하면 제대로 반응을 해주는지, 내가 가격을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때도 가격을 물어봤을 때 이거 얼마인가요? 그랬을 때 3,000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지, 실제 내 옆에 와서 이게 가격이 왜 그러고 다른 것이랑 비교를 했을 때 여기 조금 더 비싼지, 내가 원하는 그 답보다 플러스 알파를 해서 나한테 대답을 주는 그런 경우, 각각 서비스 접점마다의 연속적인 사건들이 계속 있어요. 그랬을 때 내가 맨 마지막에 그래 나 이 물건을 여기서 사야겠어 라고 결정을 할지, 아니면 여기 마음에 안 드는데 다른 집으로 좀 가볼까, 다시 좀 고려해볼까 라는 마음이 드는지, 그 문을 나오는 그 순간까지, 물건을 사는지 안 사는 그 순간까지 계속 저희는 관리를 하고, 그리고 그 부분을 연속적인 사이클로 인지하고 체크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여러분, 복잡하죠, 그죠? 핀 하나 파는 그 순간도 실제 그 핀이 뭐 가격은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그 고객을 저희 그 매장의 단골 고객, 충성 고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전체 홀 프로시저에 매 포인트마다 여러분이 계속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그게 실제 저희는 서비스 필드에서 일할 때 포인트 접점마다 힘들게 느끼시면 안 됩니다. 전체 자체가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고객이 내가 이 부분을 지금 종업원이, 세일즈맨이 신경 쓰는구나 라고 느끼지 못하게끔, 마치 내가 매일매일 그 일을 밥 먹듯이 하고 정말 내 행복에서 우러나고 내가 기쁨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몸짓과 표정과 그리고 자세로 고객을 대했을 때 진짜 MOT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저희는 시험 공부를 위해서 이제 자격증 과정을 준비하다 보니까 개념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좀 숙지가 필요하고, 개념도 이렇게 머릿속으로 인지할 필요가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많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약할 때는 정말 상냥하게 예약을 받는지, 내가 예약한 걸 정확하게 실제 내가 거기 갔을 때 내가 예약한 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각 접점마다 체크하고 신경 써줘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을 가지고 차트를 만들어 보거든요. 한번 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전화로 전화 상담을 요청을 할 때, 실제 고객이 내가 전화를 했을 때 이 정도 수준은 해줘야지, 이 정도는 내가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지라고 하는 표준적인 기대치가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저희가 후에도 또 저희가 배우는 개념이긴 한데, 뭔가 불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불만을 어떻게 처리해 주는지에 따라서 영원히 그 회사나 그 매장과 그 서비스맨과 빠이빠이를 할지, 아니면 내가 이 부분이 좀 불만족스러웠는데 정말 응대를 잘해주네, 내가 좀 기분이 나빴지만 다시 내가 기분이 좋게 만들어주네, 그렇게 플러스 상승 요인으로 발생을 하면 실제 그 고객은 훨씬 더 그 세일즈맨이나 그 회사나 더 가깝게 충성 고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잘 이해가 되실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그 컴플레인을 하거나 불만 고객을 상대를 했을 때 싫으면 뭐 안 사면 되지, 한 명 고객을 놓치는 게 뭐 크게 대수겠어? 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고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회사나 우리 그 매장과 우리 그 제품에 대해서 안 좋은 영향을 그러니까 입소문을 내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그 부분을 절대 간과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의 전화로 해결되기를 원해요. 전화 계속해서 두세 번 하게 만들면 어떻게 되죠?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불만이 있었을 때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할 때 한 번의 전화로 해결을 하기를 원하는데, 전화를 했는데 담당자가 전화 설명한 것도 너무너무 어렵고 전화 연결도 잘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기재치보다 모자라면 마이너스 상황이 되고요. 실제 내가 한 번 전화로 해결되려고 생각했는데 담당자가 얘기도 잘 들어주고, 잘 들어줄 뿐만 아니라 책임감을 갖고 대해주고, 오히려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사과까지 하고, 그랬을 때 내가 이 정도 바란 건 아닌데 너무 나한테 잘 응대해주네? 그럴 수도 있겠다. 오히려 그 상황이 내가 좀 심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결국엔
여러분 물건을 팔기는 하지만 저희는 그 고객의 마음을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마음을 저희가 잡아야지만 결국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파는 거고요. 저희가 제공하는 보이지 않는 서비스 역시 서비스가 어떻게 만족을 주겠습니까? 정말 마사지를 했는데 너무너무 시원해요. 그래서 오는 그 만족감과 마사지를 했는데 시원할 뿐만 아니라 왠지 거기 가서 그 마사지사랑 얘기했을 때 되게 마음이 편하네? 나 또 가고 싶네? 그렇게 사람과 사람 간에서 오는 감정적인 교류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더 중요하게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실제 서비스 필드에서 얼마나 많은 고객이 오직 나만 보고 나의 매장으로 지금 찾아오고 있는지, 실제 내가 그 고객에게 나의 제품이 아닌 나의 서비스의 능력으로 얼마만큼 그 세일즈를 이루어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표준적인 기재치가 있고 거기에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으로 이루어진 간단한 차트를 방금 보셨던 그 MOT 차트라고 알고 있고요. 중요한 MOT들은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차트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이클을 만들고 차트를 만든다는 거 사실 뭐 그렇게 꼭 해야 돼? 왔을 때 그냥 상냥하게 응대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아마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포인트마다 너무너무 중요하고 실제 내가 노력을 좀 해서 다소 귀찮은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그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서 내가 조금 더 서비스를 잘하고 조금 더 상대를 잘 배려해서 응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고 하면 내가 내 시간을 좀 들여서 사이클도 한번 그려보고 차트도 한번 만들어보는 그 노력을, 그 수고를 저는 여러분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제 그 큰 기업들은 이렇게 사이클이나 MOT 차트가 매뉴얼로 만들어져 있는 회사도 많습니다. 이렇게 그 MOT 차트를 좀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서비스 접점을 진단을 해야 됩니다. 고객이 들어왔을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 접점, 그 부분은 정말 내가 제대로 응대해야 되는 접점들이 있거든요. 그 접점을 진단을 하고 서비스 접점을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 내가 고객이 어떻게 해야 플러스 요인을 만들 수 있는지 설계를 하고, 자, 그거를 세세하게 세분화합니다. 여러분 큰 그림을 보고 나면 작게 세분화해서 거기서 그 디테일한 부분을 찾고, 그리고 더 작게 쪼개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작은 것은 없는지 작은 부분까지 저희가 신경 쓰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분화하고 나의 고객 접점 시나리오를 만드는 겁니다. 고객이 나한테 이렇게 됐을 때 나는 이렇게 대응하겠다.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은 내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조금 더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을 그려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인 표준안에서 구체적인 서비스 표준안으로 행동하기. 맨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진단하고 설계하고 세분화하고 시나리오를 만들면 뭐합니까?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여러분이 여러분 몸에서 그걸 흡수해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MOT라는 개념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기본적인 개념이며, 실제 그 고객을 응대할 때 여러분이 반드시 개념적으로가 아니라 내 몸에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실제 나는 고객이 들어왔을 때 각각 서비스 접점에서 고객을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그 접점에서 고객을 실망시키거나 조금 불쾌하게 만들었던 경험은 없는지, 그러면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더 나아가야 될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서비스와 서비스 요원의 품질에 대해서 볼 건데요. 도대체 서비스와 서비스를 하는 서비스 요원이 어떻게 해야 그 사람 서비스 잘해, 걔는 서비스가 너무너무 별로야 라고 평가하는 기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요게 만족이 되면 거기 서비스 오케이, 서비스 좋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지 고객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너무 기본인 거 신뢰성이죠. 믿어 의심치 않는, 정말 내가 그 서비스 요원이 얘기하는 것은 팟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실제 거기 그 접점 사이에서 설사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발생을 했더라도 바로 그 고객 이탈로 이어지지 않고 제가 이거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좀 바꿔주실 수 있으세요? 솔직하게 본인의 불만을 표현하고 그걸 바로 또 저희가 서비스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고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서비스 요원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실제 그 서비스가 신뢰성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반드시 기본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우편물이 같은 시간에 나한테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저도 그 K문구에서 플래티넘 회원이거든요. 내가 오전 중에 그 책을 주문을 하면 그날 3시쯤, 4시쯤 되면 회사로 배달된다는 게 한 두세 번에 그리고 한 10번 정도의 경험으로 그쯤 내가 책이 도착하지라는 것을 이미 클릭하면서 책을 주문할 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3시, 4시가 지나도 안 오면 다시 들어가 봐요. 왜 안 오지? 이쯤 되면 와야 되는데? 고객은 그 물건을 주문할 때 이미 원하는 수준의 기대치를 갖고 주문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내가 내 요구가 만족이 되지 않았을 때는 바로 안 되겠는데 다른 데로 좀 갈아타야 되나, 너무 여기서 책 많이 사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저 역시. 그리고 대응성입니다. 내가 뭔가 필요로 했을 때 바로 준다는 거. 자, 수영장 방문객 총회로 입장 지연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음료를 제공한다. 내가 뭔가 불만을 느끼고 내가 마이너스로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상쇄할 만한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제공해 주는가. 거기서 여기는 이렇게 그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을 했을 때 되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실제 그 마술사 그분,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표를 다 팔았대요. 다 팔고 쇼를 시작하기 전 2시간쯤 그분이 너무 몸 컨디션이 안 좋은데 도저히 쇼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쇼는 할 수 없었지만 실제 그 로비에 나가서 일일이 자기의 쇼를 보러 와주신 분들에게 제가 지금 몸 상태가 이래서 쇼를 하기 어렵지만 전액 환불을 해드리고 뭐 음료도 드리고 너무너무 즉각적으로 다 반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거는 내가 표를 사서 쇼를 못 본다는 거는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이고 불쾌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다들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디테일이 살아있는 서비스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그분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았었거든요.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죠. 불만족스러운 상황에서도 그것을 오히려 더 극으로, 반대 상황으로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해? 뭐 기분 나빠? 그러면 됐어 라고 너무너무 간단하게 그걸 포기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도 내가 본의 아니게 원치 않았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과 컴플레인을 하는 고객을 마주쳤을 때 왜 이런 데서 컴플레인을 하지? 왜 만족하지 못하지? 라고 내 입장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고객의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불편하셨을까? 어떤 부분이 만족스럽지 못했을까? 라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세 번째는 유형성인데요. 서비스 시설의 청결도 또는 호텔 옆방의 토란한 투숙객이라고 이렇게 보이는 그 물리적인 환경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호텔에 갔는데 호텔 로비가 너무너무 깨끗해요. 뭐 편의점에 갔는데 편의점 내부가 너무너무 깨끗해요. 이런 그 정해져 있는 유형성 있는 그 물리적인 환경 역시 우리가 거기 서비스 되게 좋아, 서비스 요원도 되게 친절해 라고 하는 그 보이지 않는 서비스 자체가 아니라 그 물리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느끼는 것 역시 서비스로 바로 만족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확신성인데요. 자, 서비스 수행 능력과 고객에 대한 정중함과 존경. 자, 여러분, 내가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서비스의 질을 평가할 때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요원이 나한테 얼마나 존경을 하고 정중하게 나를 대하는가 역시 서비스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자, 공감성입니다. 바로 사소한 것도 소홀하게 대하지 않는 민감성과 노력.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아주 사소한데 그것까지 신경을 써줘요.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네? 내가 그렇게 중요한 고객인가? 나한테 되게 소중하게 대해준다 라고 생각했을 때 조금 서비스 질은 떨어지지만 그 전체를 포괄해서 괜찮은 서비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결국에 그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이 서비스가 괜찮은 서비스다, 서비스 요원이 정말 괜찮다라고 고객이 만족하는 그 순간까지는 너무 많은 요소들이 결합을 하고 너무 많은 포인트들이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저나 여러분처럼 사람을 대하는 서비스맨, 서비스 세일즈를 하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을 대하는 사람의 행동과 눈빛,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S맷의 모듈 A는 서비스 커뮤니케이션의 부분을 저희가 배우고 여기로 넘어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다시 한번 볼게요. 신뢰성, 대응성, 유용성, 확신성, 공감성입니다. 이렇게. 자, 이제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자, 저희 OX 문제 잘 아시죠? 그 OX 문제 5문제랑 단답형 문제 5문제는 여러분이 반드시 맞춰줘야 되는 문제인데, 여기는 단답형 문제로 한번 개념 정리를 해보고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건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이 조직이나 직원과 접촉하는 접점으로서 접점 나왔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과 직원의 품질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받는 순간이나 사건을 의미한다. 자, 인상을 받는 그 순간이나 사건을 의미하는 것은 바로 MOT입니다. 그죠? 자, 고객이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사건의 연속적인 연결은 바로 MOT의 사이클이죠. 연속적이다라는 부분이 나오면 바로 사이클이라고 인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각 서비스 항목의 점수가 처음부터 우수하게 받았어도 어느 한 항목의 점수에서 0점을 받았다면 결국 총점은 0점이다. 이건 제가 책에 나오는 개념인데 제가 지금 방금 강의에서 설명을 하지는 않았어요. 바로 곱셈의 법칙이라고요. 여러분 곱셈 아시죠?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이 아니라 어떠한 영역, 한 영역이라도 0점을 받게 되면 그 서비스 자체는 0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데 아무리 잘해도 한 영역에서 정말 이거 너무 심하다. 0점 했을 때는 그 전체 서비스 질이 0점으로 떨어진다는 바로 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단 한순간도 소홀히 대할 수 없고 정말 작은 부분도 저희가 놓칠 수 없다라는 그게 바로 사람을 대하는 너무 어려운 점이지만 그것 때문에 저희가 또 재밌어하고 흥미를 느끼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어느 한 조각이 깨지거나 낮으면 그 낮은 높이만큼만 물을 담지 못한다는 채소율의 법칙입니다. 깨진 통나무 물통의 법칙이라고요. 통나무가 있으면 결국에 맨 끝에 만약에 구멍이 나 있다고 해요. 그러면 물은 계속 여기로 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만큼밖에 담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곱셈의 법칙이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저희 서비스 수준이 이만큼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이만큼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에 많은 부분들이 적어도 이 정도는 채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하나라도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고 하면 그 서비스 전체의 질은 이만큼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거 역시 아주 작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설명해주는 수학식으로 사소해 보이는 것 하나가 중요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법칙입니다. 이 법칙 역시 바로 100-1은 0이라는 겁니다. 100-1은 99여야 되는데 결국에 그 마지막 하나가 전체를 좌우한다는 거죠. 역시 곱셈의 법칙과 통나무 물통의 법칙 그리고 100-1은 0의 법칙 모든 게 다 정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거 하나는 뭐 괜찮겠지라고 사소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 하나의 포인트가 우리가 계속 노력하고 지금까지 이어졌던 저희 서비스의 전체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MOT 사이트 차트의 분석 5단계에서 제 3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봐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5단계 기억하세요? 제가 행동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던 그 5가지 단계를 여러분이 좀 보시고 줄줄줄줄 외울 정도는 아니지만 각 어떤 것이 어떤 단계에 해당하는지는 조금 숙지를 하고 문제에서 찾아낼 수 있으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여러분 진단하기였고 두 번째가 설계하기였고 세 번째가 세분화하기였어요. 그죠? 세분화하고 난 뒤에 시나리오를 만들고 마지막으로는 행동하기였었거든요. 저희가 그걸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비스 진단을 하고 설계를 하고 세분화하고 그리고 시나리오를 만들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바로 행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5가지 단계로 여러분한테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뭔지, 세 번째 단계가 뭔지 뭐 10개 되는 거 아니니까 요런 정도는 눈으로 익혀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MOT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이다. 자, 갈로에 들어갈 법칙은 무엇인가? 저희가 법칙을 한 3가지 정도 배웠어요. 어떤 법칙을 얘기하는 건지 한번 볼까요? 자, 진실의 순간은 서비스 전체에서 고객과 만나는 모든 순간순간을 의미한다. 어느 한 순간이 나빠도 고객을 잃게 되는 무엇이 적용된다. 무엇이 적용될까요? 여러분 1번부터 한번 보세요. 여기서 익숙한 게 있죠. 바로 곱셈의 법칙입니다. 모든 영역을 다 잘했어도 단 한 영역이 0점을 맞으면 그 서비스 전체는 0점이다라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순간순간을 다 체크하고 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곱셈의 법칙 여러분이 배우셨어요.
자, 이렇게 파트 1이 좀 다 정리가 됐고요. 다음 시간부터 5, 6, 7, 8, 4번의 강의를 통해서 저희가 파트 2 고객 관계 관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 가야 조금 더 기업이 그 이윤을 좀 더 창출할 수 있는 관계로 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 오늘 여기 파트 1 정리하는 데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파트 2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